무보정 게시 자체를 기대하시면 안 돼요. 이거는 마치 선물과 같은 거예요. 선물과 같은 거. 안녕하세요, 김민성 변호사입니다. 오늘 찍어드릴 거는 무보정 게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. 무보정 게시. 저희 카페 이제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. 네이버에 회생의 고수 치면 아마 나올 거예요. 그 카페에서 무보정 게시 났어요, 이런 게 올라오면은 이 우리 카페에 있는 회원님들도 다 게시를 기다리시는 분, 아니면은 보정서 낸다고 개고생하신 분들, 뭐 이런 분들이 막 축하한다고 막 적고 어떻게 무보정이 났어요 막 이렇게 여쭤보시면은 뭘 알겠어요. 그 사람도 운이 좋았던 거지. 그죠? 운이 좋아서 무보정이 난 거지. 그분이 뭐 어마어마하게 뭐가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. 무보정 게시, 여러분들이 다 궁금해하는 무보정 게시에 대해서 오늘은 좀 찍어드리려고 해요. 근데 이게 또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법원에서 많이 나오는지, 어떤 경우에 이게 나오는지 이것도 좀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뭐 무보정 게시를 뭐 위에서 뭐 이런 걸 준비해라 뭐 이런 건 아니고, 무보정 게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것들이나 뭐 기대하는 것들,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. 기본적으로는 많이 나오는 케이스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. 그러면 첫 번째, 무보정 게시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개인회생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변호사가 법원에서 만나가지고 막 빚을 더 갚아라 덜 갚아라 막 싸우고 이런 게 아니에요. 이 채무자 대리인이 우리 채무자가 너무 힘드니까 미안한데 좀 깎아줘라 하는 신청서를 회생법원 회생위원이나 뭐 판사님들이 그걸 확인하고 법에 맞게, 절차에 맞게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란 말이에요. 근데 이 대리인들이 채권자를 위하는 게 어떤 거예요? 대리인들은 채권자를 위해서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, 대리 업무를 수행해야 되니까. 대리인들이 채권자를 위하는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뭐 친절하다, 뭐 무슨 얘기 잘 들어준다, 그런 거 아니에요. 빚을 적게 깎아준다. 그죠? 형사소송에서는 무죄 받아주는 거, 민사소송에서는 승소해가지고 추심해주는 거, 돈 받아주는 거. 회생은 뭐겠어요? 회생은 적게 갚게 해주는 거예요. 적게 갚게 해주는 거, 뭐 추심 막아주고 이런 것들. 그래서 대리인들은 일단 신청서를 낼 때는 채무자한테 가장 유리한 신청서를 적어서 내요. 법원을 뭐 적극적으로 속인다는 건 아니지만 불리한 거는 좀 빼고, 아니 불리한 걸 굳이 뭐 얘기할 게 없으니 그거 모든 변호사가 마찬가지인 거예요. 그렇게 하면 법원에서도 야, 이게 좀 의심스러운데 저게 좀 부족한 것 같은데 하면서 보정을 계속 낸단 말이에요. 보정이 많이 나올 때는 5번, 뭐 10번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. 그렇게 보정 때문에 우리도 고생하고 채무자도 고생하고, 그런 보정이 한 번도 없이 신청서를 내자마자 게시가 딱 난 거야. 그거를 보통 무보정 게시라고 하고, 그런 것들을 많이 했다라고 자랑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. 우리 직원들 중에도 이제 업무 카톡에 뭐 무보정 게시 났습니다 뭐 이런 게 있는데, 사실 좀 운이에요, 운. 그래가지고 이 무보정 게시가 실력이 좋은 무슨 뭐 변호사한테 맡긴 무보정 게시가 나고,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물론 실력이 모자르는 대리인이 맡았으면 무보정 게시가 안 나겠죠. 모든 자료를 똑같이 제출했다 해도, 같은 법원의 같은 회생위원이라고 해도 이 채무자의 사정이라든가 뭐 하여튼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무보정 게시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. 어쨌든 간에 최근에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해보니까 무보정 게시가 한 20건 정도 났대. 좀 더 있을 거야. 그래서 그 20건을 제가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무보정 게시나 사건들의 특징들이 있더라고요. 그 특징들 알려드릴게요. 근데 그거에 해당한다고 해서 무보정 게시가 난다? 그건 아니에요. 그건 아시겠죠? 저희가 20건 중에 돋보이는 특징이 뭐냐면, 서울회생법원하고 수원회생법원, 대표적으로 좋은 회생법원들이죠. 여기가 16건. 그 다음에 나머지 지방법원이 4건, 한 건 이랬었어요. 서울하고 수원회생법원이 압도적으로 많아요. 근데 다만 여기는 또 어떤 통계의 오류가 있냐면, 저희 회사가 수임하는 서울하고 수원회생법원 사건이 압도적으로 많아요. 만약에 저희 회사가 한 달에 100건을 수임을 한다면 그 중에 서울하고 수원이 한 70건,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지방법원들이 30건, 요 정도 될 거거든요. 근데 요즘에 인천은 이제 수임이 많은데, 인천은 무보정 게시난 적이 없었어요. 거기는 보정서가 빨리 나오고 게시가 빨리 나는 건 있는데, 무보정 게시나는 건 인천은 아직까지 없었어요. 법원에 따라서 무보정 게시를 잘 내주고 안 내주고는 있는 거는 같아요. 서울 수원이 확실히 잘 내주는 것 같고. 그러면 서울 수원을 제외한 나머지 법원에서 어떤 게 무보정이 났냐, 도대체 어떤 사유냐라고 하면, 야, 이거는 당연히 무보정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라는 사건들이었어요. 뭐냐면 100% 면제하는 것들.
내가 빌린 돈을 다 갚겠다는데 굳이 이걸 어디다 썼느냐 이런 거를 볼 건 뭐가 있어요. 물론 저희가 얘기하는 100%는 이 원금의 100%이기 때문에 이자 상당을 안 갚는 돈이 상당히 많을 거기 때문에 원금 100% 변제를 해도 기존의 이자와 앞으로 이제 개시 결정 이후에 발생 안 하는 이자, 그 다음에 이 원리금을 분할해서 갚는 많은 이득들이 있겠지만 사실 연체 기간이 오래되신 분들이 회생파산 신청을 하시는 경우들은 잘 없어요. 회생파산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채무 때문에 고민하시고 알아보시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바로 여러분들, 어떻게든지 이걸 해결해 보겠다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, 연체가 막 10년씩 되고 막 그 배드뱅크 대상 하시는 그런 분들은 사실 회생파산 신청 잘 안 하신단 말이에요. 연체 이자가 많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금 100% 갚는다고 하면 회생파산 신청으로 인해서 큰 이득은 없어. 뭐 가장 큰 이득이라고 하면은 추심 안 받는다는 거? 그 정도겠죠. 그 정도. 그래가지고 수원에서 주식 투자 실패하고 사행성 소비를 하신 분이 일주일 만에, 그죠? 신청서 넣고 금지명령 나오고 바로 개시 결정 난 거예요. 일주일 만에 주식 사행성 해가지고 100% 변제하는 걸로 무보정 개시가 났고, 부산에서도 2주 만에 원금 전액 7,200만 원 원금 전액 갚는 걸로, 이자가 좀 있었어요 이분은. 있는데 이것도 뭐 원금 전액 갚는 걸로 돌려막기 하신 분이거든요. 이것도 무보정 개시가 났고, 그 다음에 광주에서 광주 코인 투자 이거 해가지고 빚이 1억 정도 되는 좀 젊으신 분이었거든요. 이분도 2개월 만에 무보정 개시가 났어요. 근데 다만 이분은 제가 이거 검색한다고 좀 찾아봤거든요. 찾아보니까 9,300만 원을 26개월에 전액 변제하는 거예요. 이분이 급여가 되게 높으신 분이었거든요. 350만 이렇게 갚는 건데 뭐 공기업에 다니는 것 같아요. 공기업에 다니는 것 같은데 평생 다녀야 되는 직장인데 직장에 막 뭐가 날라오고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. 빠르게 회생 신청을 해서 추심을 막고 90일 이상 연체된 이후에 바로 억압 가신 것 같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아직 신청한 지 1년 안 됐거든요. 1년 안 됐는데 폐지가 됐더라고요.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습니다. 특히 뭐 대기업 다니거나 공무원이신 분들은 이 추심에 대한 부담감이 일반인들보다는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회사에 소문이 이렇게 날 거잖아요. 조직이 크니까 이게 소문이 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빨리 그냥 회생하고 그렇게 한다. 대전지방법원 같은 경우도 97% 뭐 그죠? 거의 전액 변제하는 거고, 사유는 사실 뭐 대단한 사유가 있을 게 뭐고, 다들 뭐 안타까운 사유들이 있어요. 예, 여기 이분도 향후 이제 결혼할 여자친구 가족이 돈이 필요해가지고 좀 줬는데 뭐 문제가 됐다. 어쨌든 그래요. 이분은 신청한 지 5개월 만에 개시가 나고, 그다음 수원 90% 변제. 이분은 재신청하신 분인데 이분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공명에 맡겨가지고 30%, 26%로 저희가 이거를 인가를 내줬거든요. 아니 뭐 그 저희가 잘했다기보다는 이분이 그때 소득이 적었어요. 그럼 그걸 좀 잘 좀 갚지. 그거를 못 갚아가지고 꽤나 갚다가 폐지가 됐는데 이 이후에 재신청하면서 90%. 그러니까 기존에는 50만 원씩 36개월 갚는 변제 계획 아니었는데 87% 변제하는 거는 100몇십만 원씩 36개월 갚으니까 거의 한 두세 배 오른 거예요. 이거는 하이 참. 그래서 저희가 이거 변제금 잘 내는 이 프로그램 개발해가지고 테스트를 다 마쳤거든요. 그거 나중에 이제 공지 올려드릴 테니까 꼭 그 변제금 관리하는 거 그거 좀 신청하셔야 돼요. 아시겠죠? 그리고 저기 수원에서 이분도 83% 변제하는 건데 이분은 좀 특이하신 분이야. 그 아이돌 그거 이제 사생팬 뭐 이런 거 하셨나 봐요. 그래가지고 그 굿즈 사고 CD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거 막 사고 뭐 이러면서 한 5, 6천만 원을 쓰셨나 봐요. 어쨌든 85% 정도 변제하고,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정신적으로 좀 힘든 게 있어가지고 우울증 치료라든가 이런 정신과 치료 좀 받으시고 해서 사행성 채무로 볼 수 있어도 그래도 뭐 충분히 갚으니까 좀 봐준 것 같더라고요. 사실 제일 쉬운 건 전화하는 거거든요.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저희 대표 번호로 전화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가지고 지금 뭐 설명해 준 게 다는 아니지만 변제율이 엄청나게 높은 경우에 보통 제가 말씀드리는 평균 변제율이 50% 왔다 갔다 거든요. 전액 변제라든가 아니면은 뭐 8, 90% 갚는 분들은 서울 수원은 너무 당연한 거고, 부산 같은 경우도 회생법원으로 바뀌고 요즘에 청주나 무슨 대전처럼 필수 자료 목록, 물론 이제 목록 리스트는 좀 다르긴 한데 그거 잘 체크해서 내면은 생각보다 빨리 이 개시가 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보정 많이 안 하고. 물론 부산 자체에 사건이 밀려가지고 특정 그 재판부에서는 막 1년씩 밀리고 이런 데가 있는데 어딘지 말씀드릴 수는 없고, 어쨌든 거기가 아니라면은 금방금방 개시나는 경우들이 있어요. 만약에 내가 변제율이 엄청 높다 해도 빠르게 추심을 좀 막고, 그 다음에 어차피 뭐 이자도 안 내고 무이자 분할로 장기간으로 갚아가는 이익이 있으니까 회생을 나는 신청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서류를 좀 잘 꾸려가지고 이 사유를 좀 잘 적으면 무보정 개시날 확률이 꽤나 있습니다. 다만 무보정 개시 자체를 기대하시면 안 돼요. 이거는 마치 선물과 같은 거예요. 선물과 같은 거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
지금 보시는 영상이 이해가 잘 안 되시면 회생에 대한 기초가 좀 부족하신 거거든요. 이 영상 오른쪽 위에 있는 요 깜빡깜빡거리 링크 있잖아요. 그거 누르셔가지고 회생의 기초 공부하세요. 엄청 쉽게 찍어놨습니다. 우리는 무보정이 많이 났다 막 그 광고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아이 그런 거 없어요. 그러면은 막 그게 그렇게 막 실력 있고 좋은 거면은 저도 우리 직원들한테 야 무보정 개신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포상을 주겠다 이렇게 하죠. 운입니다, 운. 아시겠죠? 다만 특정한 경우에는 무보정 개시가 나는 사건들이 있고요. 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